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초유의 압사 사고. 내리막길로 떠밀려 오던 사람들이 잇따라 쓰러지며 벌어진 참극이다. 이태원 사고와 함께 불거진 문제, 안전 불감증. 사회적 화두를 넘어 교육적 화두가 되어버린 안전 문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이상은 뒤로 미룰 수 없다. 학교 내 안전교육 실시 관련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야기한 교육부.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 생활습관이 되어야 할 안전교육을 함께 고민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로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교육 실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이 교육적 화두를 넘어서 사회적 화두가 됐는데요. 오늘은 새해에는 대형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안전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장님은 어떤 점에서 이 안전교육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안전교육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안전관리 활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안전관리란 재난이라든지 그 외의 사고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안전관리 활동이죠. 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안전교육입니다. 따라서 위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 상황의 전과 위험 상황 발생 및 이후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안전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전 안전교육이 잘 됐다면은 아예 위험 상황은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또 위험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 후에 응급 조치를, 즉 초동 조치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취할 수가 있다면은 피해를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익히는 것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죠. 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항공기 탑승을 하게 되면은 승무원께서 그 구명동이가 어떻게 펴진다, 어디에 있다, 또 산소 마스크가 어떻게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수십 시간 동안 나의 위급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안전교육이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승무원께서 구명동이가 의자 밑에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이거 확인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없어요. 심지어 잘 듣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직업이 그렇은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산소 마스크 떨어질 위치를 확인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실증적인 교육이고 체험이다. 그래서 위급 상황 때 나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하는 주체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그 경각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안전교육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안전제일이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 뭐 산업 현장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그런 세이프티 퍼스트 이런 게 이제 써 있는데 이 얘기는 생명과 관련된 이 안전이라는 게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정말 가장 우선되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교육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보면 다른 가치보다 안전이 뒷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대개 이제 그 화재 경보기가 왜 울렸는지 그걸 확인을 하게 하고 만약 고장이 났으면은 이런 것이 화재 경보기가 이렇게 고장 나지 않게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이거 고장 난 걸 거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방치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문화들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세월호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학교에서도 안전한 생활이라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안전을 교육받고 체계적으로 이런 안전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지만 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는 줄지만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이 생명을 다루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미흡하고 미진한 수준이라고 보시는군요. 교장 선생님은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예. 직접 체감하시는 안전교육 현 주소 어떻게 보세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시행령입니다. 그곳에서는 2022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 계획이라는 것을 교육부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해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추부중학교 학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학년 개시 이전에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해야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시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학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도 그 안전교육 시간이 33시간을 필수적으로 짜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뭐 그 관련 근거가 번곡과 학습지의 탄력적 편성 운영이라고 하는 그 교육부 고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쓰는데 그 내용으로는 33시간 내용으로는 이게 학교 안전교육 7대 7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뭐 잘 또 설명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33시간인데 그것은 이제 그 사고 내용의 빈도에 따라서 시간이 좀 차등되게끔 배정돼 가지고 33시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일시적이 아니고 네. 완전히 생활입니다. 근데 이렇게 딱 그 정해진 그 틀은 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열심히 잘 그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나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1시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 소방훈련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33시간이라는 이 내용은 일반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체육이라고 하는 친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에는 그 체육 시간에 그 생활 안전 교육을 5분 이내에 5분 정도 되게끔 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수업 시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중점적으로 그 시간에 하고 또 과학 실험실 수업을 한다. 그러면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을 하는 식으로 해서 1년 내내 그것이 꼭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필히해라. 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실험 실습을 하는데 안전교육을 사전사고 교육을 안 하느냐? 그거 안 하고 나서는 위험해서 어렵죠.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뭐 교장 선생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7개의 영역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약물 네. 중독, 이런 것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중심의 네. 이론 교육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침에는 51차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1년 동안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 유치원도 다 받게 돼 있군요. 예, 그렇죠. 당연하겠죠. 예, 어려서 교육이 중요하니까요. 네. 51차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체험 교육 중심은 현실상 어려움 때문에 좀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또 안전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먼 거리는 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체험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 인솔하에 가셔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이 정도까지는 체험 학습을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론 교육 중심의 선생님 주도식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이 7대 영역 안에 심폐소생술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난 후에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또 논란이 굉장히 됐었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치가 마련이 됐습니까? 네. 추가적인 조치가 됐고요. 네. 그 되기 전에도 밀집 지역과 관련된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측 통행이라든지 앞사람과의 거리두기라든지 밀지 않기라든지 이러한 기초적인 교육들은 우리가 종래에도 해왔었습니다.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두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밀지 않기도 있었고. 이렇게 모른다니까요, 네. 진짜. 그러나 이제 이태원 같이 작은 공간에서의 군중이 밀집되었을 때를 대비한 종합적인 것들에 대한 안전 교육은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 중심으로 7대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포함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밀집 지역에서의 행동 요령이라든지 위기 상황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교과 과정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창의적 학습 활동 과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아주 규정화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사항들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금년도서부터 관련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안전교육이 사고가 날 때만 이렇게 막 관심이 몰려가지고 그냥 미봉책으로 그치면 안 될 텐데요. 우리나라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미래 사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만들어진 이 7대 안전 영역, 다시 말하면 생활 안전이라든지 교통, 또 폭력 및 신변 안전, 약물 및 사이버 안전, 재난 안전, 직업 안전,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이 응급처치, 여기에 대부분 연결은 되지만 딱 직결돼서 요거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네. 새로운 영역에 안전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안전 수칙을 만들고 그걸 잘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위험이 내 주변에서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를 평소에 교육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토론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대응 능력을 미리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리스크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서 위험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런 안전 수칙 중심의 어떠한 그 탑다운 방식의 교육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평소에 교육 활동을 통해서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정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표준안을 놓고 어떻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학교에서는 그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에 그 33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 네. 그 관련 근거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라고 돼서 교육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33시간인데 네. 그 33시간을 그냥 뭐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딱 생활교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업 중에 생활에 관한 것을 만약에 일반 사회 시간에 생활에 대한 걸 배운다면 그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신체활동 위주인 체육 수업이라면 그때 보면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안전교육 및 준비 체조, 또 안전교육, 사전운동,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까지. 그러니까 33시간이라는 자체는 일반 수업 시간에 꼭 편성해서 그것을 안전교육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서 갔다가 따로 떼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수업에 포함시켜서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상적으로 상시 안전교육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확 와 닿으십니까? 저희가요 추부중학교의 교실형 안전체험관에서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추부중학교. 교실에서 한창 수업 중이어야 할 이 시간, 아이들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교실형 안전체험관 숨은 안전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 안에 만들어진 안전체험 공간입니다. 항상 집중하고 특히 이제 선생님이 염려되는 거는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일단 2명씩 나와가지고 6명이잖아. 저게 6개잖아. 고글이. 위험하지 않은 떨어지는 이런 물건들이 없는 데로 해서 신속히 대피해야 되겠다. 저희 그 안전체험관 숨은 공시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일반 성인 단체까지 희망을 하면 다 여기 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2019년 개관해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인 안전체험관 숨.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해 각종 재난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관내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매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안전교육 체험을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 때 음주를 하면은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해진다 한다고 들었는데 그 시야 체험을 하니까 청소년 때 술은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해보는 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걸 다 자세하게 알아서 제가 나중에 만약에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의 경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소화기를 직접 다뤄보며 소화기의 기능을 익힙니다. 안전교육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안전체험관 숨은 아이들의 직접 체험은 물론 VR 체험 등을 통해 다채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사고 난 것 같아서 무서워요. 재난의 위험을 몸으로 직접 체감한 후 사뭇 긴장한 아이들. 안전벨트가 소중한 거라는 인식을 알게 됐고요. 자동차 살 때는 이제 안전벨트를 꼭 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다소 힘든 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면서 또 목적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아주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고 VR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은 아주 흥미롭게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
충청남도 공주시에 자리한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수련원. 생활안전을 비롯해 교통, 재난, 생명 존중 등 3개 분야의 체험관을 운영 중입니다. 가족 체험형, 직업 체험형, 국민 체험형으로 구분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해 하루 90여 명, 연간 1만 명 내외의 방문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 안전수련회에서는 과거 생각으로만 하던 안전교육, 안전체험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해서 아이들한테 18개 체험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친구 들어가 볼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안전수련원 체험을 통해 평소 무감각했던 위험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게 된다는 아이들. 네, 빨리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침착하게 바닥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전모 충격추기 체험이요. 안전모 충격 받았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떨렸어요. 안전모를 잘 착용하면 머리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학습하는 안전교육. 학교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이 안전교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추구중학교하고 충남교육청 안전수련원에서 안전교육하는 모습들 보셨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 VR 체험까지 정말 다양하게 안전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던데 안전체험관이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까? 뭐 영상이나 지면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 전복 사고를 우리가 체험한다 하면 정말로 다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에 있는 안전 체험관에는 그 안전띠를 메고 360도 회전하는 체험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체험한 학생들은 안전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으로 느끼고요. 네. 자동차 타면 안전띠부터 챙깁니다. 이야. 그리고 이 화재가 나면 연기에 대해서 피하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보면 컴컴한 아주 암막 시설된 곳에 그 연막이 실제로 뿌려집니다. 그걸 피해서 숙이고 가야 되고 몸을 낮춰서 피할 수 있게끔 체험하게끔 해줍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소화기를 직접 그 안전핀 뽑아서 한번 시험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그냥 이론으로만 듣고 말았죠. 예, 대부분은 이렇게 뽑는 거야 하고 말로만 그렇죠. 합니다. 시범하는 걸 보기만 했죠, 저희는. 예. 근데 이것은 반복 사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소화기를 직접 뽑고 안전핀을 뽑고 동작을 시켜가지고 그 호수를 불난 곳에다 직접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럼 화면에 소화액이 나오고 불이 꺼지는 것까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소화기를 직접 동작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저 이제 아까 영상 보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방 부분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체험한 것만으로도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겠어요. 라든지.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경각심을 갖더라고요. 그 효과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실전에서 활용이 가능하려면 체험도 많이 해보고 실습도 많이 해봐서 아이들 몸에 딱 배게 해야 될 텐데 부총장님,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네, 우리 교육 현실은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역량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장 교사님들이 사실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는 이 실전 경험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러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또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지도하시려면은 본인이 그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교원들을 위한 이 체험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교원들은? 전무합니다. 네, 한국교원대학교가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또 전국의 교장님들 자격 연수를 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전국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지도할 수 있는 체험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지도할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은 소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이런 체험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풀하고의 연계 체제, 요게 이제 잘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이렇게 관련 교과에서 이제 안전 체험, 안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되게 시청각 매체를 활용해서 네. 영상을 이렇게 보게 하는 교육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실전성이 있나? 그렇죠. 예. 실제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사고가 닥쳤을 때 이게 정말 바로 연결돼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이제 갖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본 그 대지진 때 일본에서 그 지진이 있었을 때 이 가마이시 중학교라는 그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 손을 붙잡고 평소 훈련대로 대피를 해가지고 한 명도 다치지 않은 그런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평소에 이런 그 훈련이나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이게 위기 시에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학생들도 교육을 영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회들 그리고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안전교육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안전교육 역량 물론 뭐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고 계시지요. 그러나 좀 더 위험 상황별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을 위한 안전교육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것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각종 시설 안전이라든지 일을 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앞으로 교원대학하고 저희 기관하고 뭐 협업을 한다면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필수 과목으로 좀 지정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잠깐 네.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안전체험관이 저희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같이 이제 실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구가 정말로 빨리 바뀌고 있고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5년 됐나요? 안전체험관이 설치된 데가. 네. 최초에 사용한 그 심폐소생 기구는 그냥 사람 모형입니다. 그냥 그 부위에다가 실습할 수만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올 9월 달에 이제 전 교직원이 같이 교육받는 것은 최소한 뭐냐면 누르는 정도가 정확하게 누르지 않으면 카운트 안 됩니다. 그리고 120번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또 이 센서가 표시해 줍니다. 그것까지 맞출 수 있게끔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얕게 누르거나 이런 것은 판단이 되는데 너무 깊게 누른 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에 연말에 구입한 것은 이제 좀 더 발달돼 가지고 정확하게 3에서 5cm를 눌러야지만 카운터가 됩니다.
횟수까지, 속도까지 다양하게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더 조금씩 더. 교장 선생님, 그런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건 교장 선생님의 역량인 건가요? 아니면 나라의 의무사항인가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역량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같이 다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교사들의 교육도, 일상적인 교육도 계속 시키실 텐데, 아유, 지금 수학해야지, 무슨, 이런 분들이 계신 학교는 좀 어렵고, 이런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예. 전문 강사님이 일주일에 나흘,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니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잘 안전체험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마다 전문가가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배치가 돼 있어요? 저희 학교에 설치된 안전체험관 때문에 그분이 특별히 채용돼서 계시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운영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그 돈을 이제 1년 쓰다 보면 좀 적당히 되어 있으면 그 돈도 절약도 하고 학교에도 더 해가지고 좀 더 좋은 기구들이 있다고 해서 더 사고 구입하고 교육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추부중학교 같이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교는 또 모르겠지만 그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이 이제 외부 기관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이런 안전교육 시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각 지역마다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요? 네. 애석하게도 저희 안전원은 네. 그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신속한 복구를 통해서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한 70년간 해왔지요. 네. 그러다가 2년 전서부터 재난 예방 중심으로 이제 기관의 성격이 전환이 됐는데요. 저희는 안전체험관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전국에 약 한 350여 개 정도의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추부중학교 같이 단위 학교에 그러한 체험관이 다 설치된다면 참 좋겠는데 네. 우리 추부중학교는 아주 좋은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모범적이죠. 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 독립된 안전체험관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소방서, 각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위교육지원청 이런 곳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체험관이 없는 지역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서 아동과 교사, 선생님들 중심으로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에다가 안전장비라든지 체험시설을 탑재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죠. 네. 이것은 아주 순수한 체험형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안전 취약 분야라고 그래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중심의 특수 학교가 약 한 190여 개가 우리나라에 있지요. 예. 이런 학교를 찾아가서 재난 체험 실습형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동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죠. 네. 그래서 저희는 움직이는 안전체험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5, 6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더욱더 확대를 해서 그 안전체험관이 없거나 필요로 하는 곳을 신속하게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출장을 가시기도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문 기관과 협업을 해서 대형 트럭, 버스에다가 각종 체험 장비를 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추부중학교는 시설이 참 좋아요. 교내에 이렇게 안전 체험관이 있어서 실습 교육을 그나마 하고 있는데 이제 외부 기관에서 안전 교육할 때 학교하고 연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2022년 학년도에는 네. 금산 군내 학교들에서
22일에 뭐 416명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전에는 첫 해에는 한 600명 가까이 받았거든요. 오히려 줄었네요. 올해 연초에 이제 3, 4월 달에 실습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됐고요. 예. 그리고 금산 군내만 하더라도 대상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하면 2,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00명 했다면 고작해야 한 4분의 1 정도 한 거거든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도 이제 금산은 어떻게 보면 곳곳에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중학교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은 받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나마도. 그런데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너무 저희들한테는 시설하고 안 맞아가지고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서 대국민 관심을 받으면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안전교육하는 거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해외 얘기 아까 잠깐 하셨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학교하고 학교 밖에서의 안전교육 해외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뭐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 해볼 만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그 학급 담임 교사들이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런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이수하게끔 의무화를 법적으로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교육법을 통해 가지고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반드시 위험 예방이라든지 또는 구조, 응급 처치, 안전 수칙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중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 그 자격에 안전교육 합격증을 반드시 제시하게끔 해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거라든지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장식 수업이라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어떠한 어떤 주입식이 아니라 팀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역할놀이 수업 또는 가상 체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서로 토론하고 역할 체험을 통해서 그걸 습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많이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 지도를 이용한 학습 같은 거를 좀 합니다. 안전 지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전부 다 지도에 표시해 보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지도에 표시한 후에 학생들 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 것인가, 어디에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게 함으로써 이런 그 위험에 대한 그 대응 능력, 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것,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또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 모의 훈련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그 학교 안전 실태 조사를 위해서 여러 학교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뭐 대부분의 학교는 다 잘하고 있는데 모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이 학교에서 굉장히 그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과 면담을 했는데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얼마 전에, 보슬비가 좀 내렸는데, 학교에서, 비가 오니까 오늘은, 재난 대피 훈련을 그냥 교실에서 그냥 앉아있는 걸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략했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학생이 얘기하면서, 좀 실질적인 그런, 좀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
또는 형식적인 이런 재난 대피 훈련 이런 관행을 우리가 이제는 좀 스스로 깨야 되겠다. 이게 어떠한 뭐 의무적이고 강제 조항이어서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건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니까 우리가 이 재난 대피 훈련을 정말 실전성 있게 실제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야 되겠다. 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 정말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학교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잠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뭐 교사 연수라든지 그 지도자의 그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또 비용 측면에서도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뭔가 좀 지원책이랄까 아쉬운 점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도 얘기했던 식으로 안전체험관이 금산만 하더라도 이제 추부중학교에 있어가지고 되는데 타 지역에서는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 안전체험관은 심지어는 올해 신청한 학교는 다음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애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요, 다른 학교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 하면 되잖아요. 그건 또 어려운가요? 시설이 감당을 못합니다. 학교가 그러니까 많아서. 더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부족하다는 시설 부족에 대한 것을 시설 그런 부족.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게 되고 또 이 기구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좋은 기구들을 계속해서 좋은 기구를 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에도 그런 것을 또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심폐소생술은 실제 실습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론 수업은 안 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은 그 심폐소생술은 거의 전문가급으로 잘 하시겠네요. 계속 하셔야죠. 하고 있어야 되고 네. 하십니다. 예. 그런데 저부터도 이제 교장이라 열심히 하는데요. 네. 1년에 한 번 하면 좀 답답합니다. 다시 또 새롭게 배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신 뭐냐면 그나마도 살살하면요 센서가 안 울립니다. 교육할 수 있는 장비를 주어진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갖습니다. 네. 그 센서가 쫙 해가지고 파란불이 계속 나와서 30회를 하고 나면요 정말로 지치거든요. 심폐소생술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 또 30회 하고 인공호흡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 센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도 이제 내가 파란불 끝까지 나왔다 자신감 갖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교육적 효과가 높은 장비들을 좀 제대로 학교에 보급해 주셨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1년에 한 번씩 훈련하는 건 좀 아쉬운 감이 있으니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늘리는 건 늘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네. 실제 학교에서는 정말 바쁩니다. 그렇죠. 4시간을 통째로 내야 됩니다. 학생들을 또 가지고 수업을 줄여서 집에 보내고 해야 할 정도로 네. 이게 참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1년에 한 번만큼이라도 꼬박꼬박 해야 되고요. 의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심폐소생술하고 소화기 사용법은 응급조치 요령 중에서도 ABC 중에서 A에 속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전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 같이 그 두 실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안전벨트의 착용 효과 이런 경우는 그 장비가 뭐 금액도 비싸지만은 설치 공간도 넓게 필요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우리가 위급 시에는 완강기라는 것을 타고 지상으로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큰 공간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 학습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방서라든지 큰 교육청 단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몰 사이즈 해서 각급 학교에 설치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좀 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아쉬운 네. 부분 어떤 것들이 아쉬우세요? 일단 학교에서 모든 안전 교육을 다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좀 더 좀 강화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기관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변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안전 체험을 시킬 때 이 접근성의 문제를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할 때 안전사고 위험도 교장 선생님들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체험을 하고 있는 그 시설에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학교에 서비스하는 이런 어떤 지원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탁상 공론에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교육이든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안전교육도 감수성이 예민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받아서 몸이 기억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관심이 뜨거울 때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더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의견 나눠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문화예술 체험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